네, 오늘 명상의 주제는 호흡입니다. 호흡. 호흡은 우리가 늘 하고 있는 것이죠. 태어났을 때부터 숨을 쉬지 않으면 죽잖아요. 보통 이제 이 탯줄로 어머니로부터 영양분과 여러 가지 어떤 나의 살 수 있는 어떤 산소라든지 거기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의 그 에너지를 공급을 받는데 태어나면서 이제 탯줄을 끊죠. 그럼 우리가 이제 폐호흡을 하기 시작합니다. 직접 숨을 들이마시고 그것으로 우리가 에너지원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흡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 가져가는 것이죠. 목숨이라는 표현 속에서 우리 숨이 목까지 차올랐다. 목숨을 잃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목의 숨, 우리가 숨을 이제 더 이상 쉴 수 없는 상태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흡 수련을 많이 하는 그런 어떤 집단, 그런 수행 단체에서는 과거 예전부터 호흡의 양이 정해져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양은 정해져 있고 숨을 빨리 쉬게 되면 그만큼 빨리 그것을 까먹어가지고 일찍 죽게 되겠지만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 오래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무병장수, 불로장생의 비밀이 바로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어떤 호흡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어떤 수행단체, 선도와 노장, 도교 계통에서 주로 얘기를 합니다. 불교에 있어서의 호흡, 내지는 요가에 있어서의 호흡은 그와는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요가에서의 호흡은 이제 일반 이런 공기의 호흡도 얘기를 하지만 어떤 에너지, 프라나라고 하는 이 에너지로서의 호흡도 얘기를 합니다. 복합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이 프라나라고 하는 호흡, 내지는 이 에너지를 크게 5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들이마실 때, 숨을 들이마실 때의 이 호흡, 그리고 이 호흡, 공기 속에 들어있는 산소라든지 에너지를 이제 흡수할 때, 그때의 호흡. 또 그것을 이 흡수된 이 그 폐에 흡수된 이 산소를 비롯한 이 호흡을 순환시키고 온몸으로 이렇게 확장시키는, 제공하는 그 호흡을 또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호흡. 이제 나오는 호흡은 이제 그 이산화탄소라든지 몸에서 이제 배출되는 그런 호흡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떤 출산의 호흡도 이거와 관련이 또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는 이제 숨이 바깥으로 완전 나가서 어떤 이 바깥 세계, 어떤 의식이 보다 더 상승하고 각성과 깨달음을 또 의미하는 호흡까지 해서 보통 이 5가지 호흡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프라나에서부터 이렇게 비아사, 비아나 이 호흡까지 해서 이제 5가지 호흡을 요가 쪽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불교에서는 또 호흡을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호흡은 이제 안반수이경, 아나빠나사티라고 하는 이 아나빠나사티 숫다. 그래서 안반수이경. 아나는 이 들숨이죠. 빠나는 날숨. 우리가 호흡이라고 했을 때 호는 이제 숨을 내쉬는 겁니다. 호기라 그래서 숨을 내쉬는 거고요. 흡기는 숨을 들이마시는 겁니다. 숨을 내쉬는 날숨, 숨을 들이마시는 들숨. 그래서 호, 흡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불교에서의 아나빠나사티에서는 안반수이라고 이제 한자로 변형할 때는 안반수이, 또 이 빨리어로서는 아나빠나사티, 아나, 들숨, 빠나, 날숨을 이 사티한다, 알아차림한다, 마음 챙김한다 이런 의미로서의 또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호흡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주로 이렇게 호흡을 어떤 건강과 어떤 우리 에너지 차원에서 얘기하기보다는 어떤 그 대상, 알아차림하는 대상으로서 신수신법의 몸과 이 사념조관이라고 하는데요. 몸과 느낌과 마음과 법을 관찰한다 해서 이 4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그중에 이 호흡은 몸 내지는 이 느낌, 이 영역을 다 걸쳐 있는 것으로서 어떤 알아차림할 수 있는 대상으로서의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단지 관찰 대상으로 뿐만이 아니라 내가 볼 수 있는 힘, 알아차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센터, 내지는 그 닻을 내려놓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곳으로서의 호흡을 강조하기도 하는데요. 어떤 경전마다 얘기하는 부분들이 조금씩 달라서 어떤 부분을 이게 뭐 호흡이 불교적 관점에서 호흡은 이거다라고 정의할 수는 없지만 이런 사념처관에서의 관찰 대상으로서의 의미하는 호흡도 있고 또 이 호흡인 정신을 어떤 집중력을 내지는 에너지 원으로서의 어떤 그런 의미로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선도나 노장, 도교 계통에서의 호흡, 요가나 인도 철학 이런 계통에서의 호흡, 불교에서의 호흡이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호흡 명상을 한번 해볼 텐데요. 호흡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이지만 일단은 우리가 몸의 자세를 바르게 호흡하기에 좋은 자세로 만들어주는 게 일단은 중요합니다. 바른 자세를 이제 취해야 되는데요. 그 전에 먼저 몸을 좀 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지개를 한번 쭉 펴겠습니다. 기지개를 쭉 펴시고 이리저리 몸 풀어줍니다. 옆으로 옆구리를 풀어줄 수도 있고요. 근육을 움직여주면서 몸의 뻐근하고 결린 부분들을 이렇게 이리저리 몸을 움직여주면서 풀어줍니다. 네. 목 돌리기도 할 수 있고요. 어깨를 이렇게 풀어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몸을 풀어주는 동작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들은 각자 나름대로 스트레칭하는 방법, 몸 푸는 방법들을 통해서 한번 해보시고 또는 이제 제 유튜브에 여러 가지 이제 체조라든지 명상법들을 보게 되면 몸 푸는 동작들을 이미 해놓은 게 좀 많이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서 한번 하면 좀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흡 명상을 할 때 누워서 하는 호흡, 또 앉아서 하는 호흡, 내지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하는 호흡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앉아서 호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앉아서 이제 방석을 이렇게 좀 접어서 내지는 또 다른 이제 방석이 있으면 방석을 가져와서 그냥 위에 깔아가지고 올려두셔도 됩니다. 다른 방석을 올리셔도 되고 접으셔도 되고 중요한 것은 이 꼬리뼈, 엉치뼈 쪽을 걸쳐 놓는다는 것입니다. 걸쳐 놓는 이유는 이제 아랫배가 살짝 앞으로 가면서 허리가 좀 세워집니다. 이때 이 뒤에 쿠션이나 방석을 접어서 올려놓지 않으면 좀 뒤처질 수가 있어요. 앞으로 좀 숙여지지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이제 좋은 자세는 이렇게 발꿈치가 가운데쯤 오도록 하고 무릎을 꾹 눌러줬을 때 이렇게 안정감 있는 이 다리가 서로 이렇게 무리가 가지 않는 자세가 좋습니다. 이렇게 편안하게 앉는데 이렇게 앉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는 이렇게 엉치뼈라든지 이쪽 엉덩이 쪽에 쿠션이나 이게 놓는 게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다리를 이렇게 반가부좌나 결가부좌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제 결가부좌는 좀 많이 아프기 때문에 보통 반가부좌, 뭐 왼발을 뭐 올려도 되고 오른발을 올려도 되고 자신이 편한 쪽으로 이렇게 올리시면 됩니다. 근데 자세는 너무 이렇게 무리가 가고 힘들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반가부좌도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발을 이렇게 조금 널찍하게 두고 서로 꼬지 않고 그냥 교차될 정도로만 이렇게 앞뒤로 둬서 편안하게 할 수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뒤에 이렇게 살짝 걸쳐주는 게 편안하겠습니다. 예. 이 상태에서 제 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손은 무릎 위에 올려놓을 수도 있고요. 손은 이 가운데로 모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보통 참선할 때는 두 손을 포개어서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만나게 하고요. 이 원의 중심이 배꼽 아래 이 단전이라고 하는 에너지 센터 쪽에 중심이 오도록 하는 게 일반적으로 좋은 자세입니다. 자,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내지는 이 자세가 불편하다 하시면
이렇게 내리셔도 돼요. 네. 이게 편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목각지를 끼셔도 되고, 네. 편하게 이렇게 두셔도 됩니다. 또는 무릎 위에 손바닥이 위를 향하도록 해도 되고, 아래를 향하도록 해도 됩니다. 또 하다가 중간에 바꾸셔도 돼요. 중요한 것은 내가 호흡을 하기에 집중할 수 있는 바른 자세를 지금 만들어주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바른 자세. 그러면서도 편안한 자세. 그것은 하면서 자신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로 이 허리 쪽은 움푹 들어가 있죠. 우리가 이제 척추가 이렇게 곧게만 서여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약간 숙여져 있는 부분은. 그래서 이 허리 쪽은 살짝 듬뿍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쿠션을 할 때 허리 쪽과 목 쪽을 주로 베개라든지 쿠션 쪽을 이쪽을 많이 신경 쓰는 이유는 여기가 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이 두 부분을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데요. 아랫배를 살짝 앞으로 내미는 듯하게 이렇게 밀어줍니다. 쭉 밀어줍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세워져요. 그 상태에서 머리가 하늘 위로 곧게 세워지는데 턱을 살짝 당겨줍니다. 그러면 전방이 1, 2m 정도 아래 시선을 툭 떨어뜨려 놓으면 됩니다. 여기서 눈은 아주 감거나 아니면 살짝 뜬 듯 감은 듯 그걸 반개, 반패라고 합니다. 반쯤 열고 반쯤 감는다. 개슴츠레한 눈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 의식과 무의식 사이에 어떤 중간에서 꿰뚫어보는 그런 이제 권법을 구사할 수도 있습니다. 자, 편안하게 자신에게 편안한 몸에 부담이 덜 가고 편안할 수 있는 동작을 취해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이 자세는 일단 기본 모범 자세가 되어 있고요. 자, 이제 본격적인 아랫배, 복식호흡 또는 이 단전호흡에 들어가기 전에 이 폐호흡, 이 상체를 중심으로 한 호흡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좀 이것도 워밍업 풀어주는 건데요. 자, 코로 숨 들이마시면서 어깨 으쓱하고 자, 내쉬면서 입으로 후 내쉬면서 털썩합니다. 자, 코로 숨 들이마시면서 어깨 으쓱하고 자, 내리면서 털썩. 코로 숨 들이마시면서 어깨 으쓱. 자, 내리면서 털썩. 자, 이번에는 코로 숨 들이마실 때 이 가슴 쪽에 크게 팽창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길게 이 가슴의 답답함과 피로와 이런 탁한 것들이 밖으로 나온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코로 깊게 숨 들이마시면서 가슴 크게 팽창합니다. 자, 후 내쉽니다. 가슴에 답답한 것들이 밖으로 나갑니다. 다시 한번 무릎 후 내쉽니다. 조금 진정이 됩니다. 자, 미소를 지으면서 전체적으로 이완을 해봅니다. 자, 미소 짓겠습니다. 입가에 미소를 띄워봅니다. 자, 미소를 지을 때, 이렇게 미소를 지을 때 실제로 입꼬리를 살짝 올려봅니다. 자, 그때 이 안면 근육이 이완되고 이 가슴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따뜻해진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확실히 미소를 짓지 않을 때와 미소 지을 때의 느낌이 다릅니다. 몸의 긴장과 이완 상태도 다릅니다. 이렇게 진정되고 편안한 마음 상태에서 한번 호흡해 보겠습니다. 코로 숨 들이마실 때 이 아랫배가 팽창합니다. 자, 팽창한 상태에서 좀 머물러 줄게요. 3초 정도. 하나, 둘,
셋. 자, 내쉬면서 꾹 눌러지듯이 이 등 쪽으로 당기고 깊이 패이듯이 꾹 들어갑니다. 다시 코로 숨 들이마실 때 아랫배가 크게 팽창하고 자, 한 3초 정도 머물러 줍니다. 하나, 둘, 셋. 다시 쭉 내쉬면서 깊숙하게 들어갑니다. 쭉 짜듯이 당기듯이 깊이 들어갑니다. 숨 들이마실 때 아랫배가 크게 팽창하고 3초 정도 머물러 줍니다. 내쉬어 줍니다. 스스로 자신의 호흡의 길이만큼 들이마실 때 숨 길이가 한 3초 정도 되면 하나, 둘, 셋. 잠깐 머물러 줬다가 다시 내쉬어 줍니다. 자신의 숨 길이만큼 들이마시고 잠시 머물러 줬다가 내쉬어 줍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는 좀 깊게, 숨을 들이마실 때는 좀 깊고 많은 양의 숨을 들이마시고요. 잠시 머물러졌다가 내쉴 때는 좀 길게 쭉 뽑듯이 길게 뽑아줍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 숨이 머물 때, 숨이 나갈 때, 이 순간순간들을 알아차려 봅니다. 있는 그대로를 느끼고 알아차리며 받아들입니다. 숨 들이마실 때 아랫배가 팽창하고 내쉴 때 수축해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몸 전체를 바디 스캔하면서 이완해 보겠습니다. 머리가 텅 비고 가볍다 상상해 보십시오. 의식을 안면 근육 쪽으로 가져옵니다. 입가에 미소를 띄워보고 편안함을 느껴봅니다. 목과 어깨, 팔과 손목, 손가락 끝까지 쭉 의식하고 마음의 눈으로 따라가 봅니다. 긴장감이 없어지고 힘이 쭉 풀리면서 편안해집니다. 미소를 띄우면서 가슴과 아랫배, 등과 허리에 긴장감을 내려놓습니다. 쭉 이어서 관찰합니다. 엉덩이, 허벅지, 무릎과 종아리, 발가락 끝까지 쭉 긴장감을 내려놓고 풀어줍니다.
네, 이렇게 바디 스캔은 몸 전체적으로 긴장감을 풀고 쭉 스캔하듯이 지켜보는 겁니다. 호흡과 더불어서 몸을 전체적으로 이완을 하게 되면 이게 서로 호흡과 이완은 서로 상호적으로 서로 도움을 줍니다. 호흡을 잘 이렇게 하면 저절로 이완이 되고요. 힘을 빼면서 쭉 이렇게 지켜보는 이완을 하게 되면 호흡에 더 편해집니다. 자, 우리 이렇게 앉아서 호흡을 할 수도 있고 누워서도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이동 중에도 할 수 있는데 지금 내가 숨을 쉬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호흡이 좀 느려지고 편안해지고 깊어집니다. 호흡이 깊어지면 마음 챙김, 알아차림 하는데 굉장히 수월해지는 것이죠. 일단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알아차릴 수 있고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 멍텅 이렇게 해서는 볼 수가 없죠. 호흡을 하게 되면 일단 보는 정신력, 집중력이 강해지고 체력이 회복이 되고 알아차릴 수 있는 힘이 증가합니다. 그 상태에서 내 몸의 상태, 감정 상태, 마음의 상태, 짜증나고 화나고 여러 가지 느껴지는 것들을 있는 그대로 가만히 봐주는 겁니다. 내가 미워하는 상황, 사람, 짜증나는 상황, 힘든 상황도 가만히 느껴보고 지켜보는 겁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한번 보는 것 자체로 의미가 있습니다. 판단은 나중에 알아서 저절로 되는 순간이 옵니다. 자, 이렇게 뭔가 나와의 거리를 적당히 떨어뜨려 놓고 알아차리고 보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 챙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나와 동일시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알아차리고 받아들이고 바라봐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오늘 이제 봉은사에서 명상 프로그램을 마치고 이렇게 바로 실시간 스트리밍을 해봤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제 호흡의 힘인데요. 호흡을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계속 하고 있고 죽을 때까지 하는데 이것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호흡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호흡하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호흡이 편안해지고 좋아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렇게 그 간단한 방법이지만 호흡을 해보는 겁니다. 특히 아랫배 복부를 중심으로 한 호흡. 또 여기가 좀 막혀 있거나 아직 긴장하고 있을 때 좀 풀어주고 아랫배를 움직임으로써 알아차리는 이런 호흡의 흐름을 가져간다면 우리는 삶의 활력, 삶의 긍정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이 발생할 것이고 우리 자기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좋아질 것입니다. 네,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많이 들어와 계시네요. 벌써 16분, 16분이 들어와 계시고요. 인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김병현님, 김병현님, 김서훈님, 박효숙님, 김아람님, 나무불 나무범님, 네,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예, 제가 명상 진행하면서는 이렇게 언급을 못 해드렸는데 마무리하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되게 신기하죠? 여기 채팅창이 여기 보여요. 이쪽에 왼쪽에 오른쪽인가? 네네 여기 이쪽에 채팅창에 보이죠? 채팅을 글을 쓰면 이쪽에 보이고요. 이쪽에는 지금 시청하시는 분 숫자가 지금 17분 시청하시는데 보여요. 참 신기합니다. 예, 신기해요. 이제 실시간 방송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장비라든지 뭐 프로그램, 어플리케이션들을 이것저것 써보고 있는데 아직도 좀 미숙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소리가 좀 울릴 겁니다. 여기가 지금 보은사의 수련원이라 가지고 좀 넓은 공간이라 좀 에코가 좀 들어가는데요. 어, 다음번에 이제 이 영상을 좀 편집해서 다시 한번 올릴 때는 여기 녹음하고 있는 녹음기에 들어가는 음성으로 다시 이렇게 덮여 씌워서 듣기 좋게 또 올릴 겁니다. 예, 제가 또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 아침 명상을 올리고 있어요. 또 거기에 이 명상 내용을 또 올릴 테니까 그 부분을 보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예, 이제 뭐 김 직장인님 들어오셨고, 김정환님, 네, 또 들어오셨네요. 이 봉은사는 강남에 있습니다. 강남, 서울 강남 삼성동에 있고요. 코엑스 건너편에 있습니다. 여기 직장인님이 연속 방송인 줄 알았다 그러는데, 제가 그거를 제목이랑 그 이미지를 안 바꾸고 왔어요. 그 컴퓨터로 바꿔야 되는데 그거를 수정이 지금 안 돼가지고 일단은 이렇게 올렸습니다. 예. 그래도 이렇게 들어오셨어요. 신기하게 들어오셔가지고 연속 방송이 아니라 실시간인데 이렇게 들어오셔서 또 시청을 하고 계시고, 제가 나중에 이게 업로드가 다시 되면 제목이라든지 이 커버 이미지는 좀 수정을 해서 여러분들 좀 오해와 불편함이 없도록 다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그 단전호흡, 김아람님께서 단전호흡을 연습하고 계신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오늘은 그 단전호흡에 대한 말씀만 잠깐 언급을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단전호흡은 단전으로 호흡을 하는 것이죠. 단전이 호흡을 하는 것일까요? 단전의 의식을 집중하고 호흡을 하는 것일까요? 이 단전에 대해서는 사실 드릴 말씀이 많은데, 기본적으로 단전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식 호흡이라고 하면 복부의 근육의 움직임을 중심으로 이제 들숨에 커지고 날숨에 줄어들고가 바로 복식 호흡이 되는 것이고요. 단전 호흡은 복식 호흡이 된 상태에서 이 단전이라고 하는 에너지 센터가 활성화되어 있을 때 단전 호흡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단전 호흡이 점점 발전하게 되면 이 복식, 그러니까 아랫배 근육의 움직임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요. 이 뭐가 더 앞서가게 되냐면 이 단전의 에너지가 더 주체가 되고 더 앞장서서 이제 끌고 가는 겁니다. 이 근육의 움직임은 따라가게 돼요. 그래서 이 에너지의 흐름과 몸의 움직임 내지는 호흡의 움직임이 이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단전을 느낄 수가 있어야 돼요. 단전을 느끼기 위해서는 일단 이렇게 단전 호흡이라고 하는 복식 호흡을 많이 해야 되겠죠. 또한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에너지를 느낄 수가 있어야 돼요. 에너지를 가만히 이렇게 느끼거나 이렇게 느끼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힘을 쭉 빼고 가만히 느끼다 보면 이 몸 전체에서 에너지를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단지 에너지를 느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아랫배 단전에 따뜻하고 뭉쳐있고 뭔가 밀도 있는 기운이 모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에너지를 느끼면서 집중하다 보면 호흡이 다릅니다. 그냥 복식 호흡을 하고 막 애를 쓸 때랑 달라요. 단전을 가만히 느끼다 보면 흐름이 굉장히 자유롭고 편하고 몸 전체에 이 순환이 이루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흡 수련을 많이 하는 어떤 단지에서는 뭐 대맥 주천이다. 이쪽에 에너지의 띠가 생기고, 그다음 소주천이다. 이 인맥, 동맥 이게 이제 흐르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 손발에 이제 노근과 여기 이제 용천혈 이쪽이 혈이 개발이 돼서 전신주천이다. 아니면 이것이 더 원만해지면 이제 대주천이다. 이런 어떤 주천의 의미로서 에너지의 흐름을 이렇게 또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거기에 있어서의 출발점이자 핵심은 이 단전을 내가 느끼느냐예요. 어찌됐건 에너지 흐름이 있다 하더라도 이 단전을 센터로, 기지로, 나의 베이스 캠프로 삼지 않으면 이 안정이 되지 않아요. 그냥 막 상상의 나리를 펼치고 기운이 뜨게 되면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아래에서부터 채워가는 이런 흐름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에너지 명상,
에너지 명상은 제 유튜브의 다른 영상들에도 소개가 되어 있으니까 뭐 체조라든지 에너지 명상은 그걸 통해서 좀 훈련을 해 보시고, 그다음에 이 단전 호흡이라고 하는 단전의 에너지를 집중하고 활성화시키는 걸 꾸준히 하신다면 단전 호흡의 단계적 발전이 있을 것입니다. 예, 김아람님, 다른 지역으로 갈 일이 있는데요. 제가 지난주에도 대구를 갔다 왔어요. 제가 신세계 아카데미 한 번씩 강의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월 19일 날, 4월 19일이 금요일일 거예요. 그때 11시에 그 부산 신세계 백화점, 해운대 센텀시티점에 4월 19일 오전 10시, 11시 그때 수업이 있습니다. 그 수강료가 비싸지 않아요. 그 만 원인가? 이렇게 해서 싸고, 저는 강사비를 많이 주시던데 수강료 굉장히 쌉니다. 그러니까 거저죠, 거저. 거긴 남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서비스 차원으로 해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배우러 오시면 그때 가르쳐 드릴 수 있고, 지금 지방에 예정되어 있는 거는 부산 있고, 제주도, 뭐 광주 이렇게 있는데, 광주 같은 경우도 거기는 뭐 CEO 과정이라 오시기 어려울 것 같고, 제주도 같은 경우도 주로 학생들 위주이기 때문에 주로 신세계 아카데미에 강의가 있을 때 제가 그 제 SNS 통해서 미리 한번 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오시기 편하실 거예요. 신세계 아카데미가. 그래서 일단은 부산에 있고요. 다른 지역은 지금 특별히 계획된 게 없고, 그 6월 달에 안산에 그 평생교육원에 그 있기는 한데, 그때는 명상 위주가 아니라 인문학 강의여가지고 명상에 대한 얘기는 많이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그 제가 대구 쪽 계시나 봐요. 대구는 지난주에 왔다 갔어요. 대구 그 동대구역 쪽에 신세계백화점 있더라고요. 거기 갔다 왔는데 거기서 한번 또 불러줄 수도 있고 모르겠습니다. 또 부르게 되면 그때 제가 SNS에 올리거나 또 이런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효숙님, 미타님. 미타님은 전에 자주 오셨는데 요즘엔 오랜만에 다시 뵙네요. 미타님도 부산 쪽에 계시면 4월 19일 날 오전 11시 그때 오세요. 미리 신청을 해야 됩니다. 박효숙님도 대구 쪽에 계세요? 대구 지난주에 갔었는데, 예, 또 가게 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예, 직장인님께서 복식호흡 단조로운 말씀하셨는데, 뭔가 이 집중 대상을 한 곳에 오랫동안 머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집중 대상의 아랫배 내지는 단전으로 정해두지만 하다가 또 이런 생각이 날 때도 있고, 뭐 몸의 어떤 부분이 뭐 다리가 저려온다 아니면 이런 감정이 훅 올라왔다라고 했을 때 그걸 일단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다시 단전으로 돌아오시고 복식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느낌, 어떤 감정, 어떤 자극은 오랫동안 나를 계속 부르는 그런 시그널,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로 이제 집중 대상을 옮겨줍니다. 예를 들어 다리가 너무 저리다. 물론 뭐 풀어주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지만 풀어주거나 아니면은 계속 한번 봐보는 거예요. 이게 이 고통이 실체가 뭔가 한번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보다 보면 이제 좀 나아지기도 하고 뭐 변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집중 대상을 옮겨줄 수도 있어요. 또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한 가지에 집중하기가 어렵죠. 그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삶을 뭐 느리게 이렇게 하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유도리 있게 좀 이렇게 이해하시고 또 이제 일상생활과 뭐 그런 사람들 만나거나 일할 때 이럴 때는 거기에 집중하면서 틈틈이 이제 명상을 하고, 근데 이제 명상이 숙달이 되면 일할 때나 사람들을 만날 때에도 명상이 적용이 되는 것이죠. 상대방을 느껴진다든지 알아차림한다든지 이렇게 확장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확장이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앉아서
나 개인 공간 안에서 명상을 또 하고 또 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적용을 해보고 이런 것을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원만한 삶이 만들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